최근 되게 뜨거운 캐릭이죠. 리메이크 확정. 그것도 스타레일에서. 엘리시아입니다. 자, 엘리시아. 붕괴서드 최고의 인기 캐릭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한때 키아나와 겔주대전을 열었던 여자. 그런 캐릭터죠. 뭐 비단 붕괴서드뿐만 아니라 서브컬처 게임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손에 꼽을 정도로 인기 있는 그런 캐릭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엘리시아의 인기는 물론 외모 때문이 제일 크겠지만 엘리시아 스토리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 엘리시아의 진가는 스토리에, 서사에 있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엘리시아 스토리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에 있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낙원이라는 스토리가 굉장히 후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앞의 스토리도 알아야 되고요. 기껏 그 앞의 스토리를 다 알고 가도 낙원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빡세. 그래가지고 아마 스토리를 다 본 사람들도 이거를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리를 다 이해한 사람이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건 이구동성으로 하나 말하는 게 있어요. 이 낙원 스토리는 붕괴서드 역대 최고의 스토리다. 아니 비단 붕괴서드뿐만 아니라 서브컬처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역대 최고라고 불리면 손색이 없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역대 최고 스토리, 고트 스토리, 붕괴서드 낙원의 진주인공인 엘리시아 연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를 공부하면은 기원전, 기원후라는 게 있잖아. 여기도 똑같아. 붕괴에도 기원전, 기원후가 있어요. 기원후는 이제 여러분이 붕괴에서도 딱 처음 로그인 하시면 초반에 나오는 스토리 있지. 키아나 나와가지고 이제 여왕강림 딱 찍고 마지막 수업 딱 찍고 했던 그 스토리가 이제 기원후 스토리인데, 기원전은 그럼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갈 스토리입니다. 붕괴서드에서는 구문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과거 문명인 거죠. 왜 알아야 하냐? 간단해. 엘리시아가 구문명 사람이니까. 얘가 이제 약간 붕괴에서는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옛날 위인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애국가에 나오는 애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엘리시아가 보호하사 우리 붕괴 만세 이러는 애인데, 근데 이제 이런 엘리시아가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었어요. 저 세 분은 이제 뭐 환웅, 태종, 이정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키워준 부모님이 있는데 엘리시아는 그게 아니었어. 얘는 고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마을에 있던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고아원에서 자랐다 하면은 아무래도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아이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엘리시아도 어렸을 때부터 풍파를 겪고 다사다난하게 살았겠구나. 아니야, 얘는 아니에요. 엘리시아는 고아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애정을 진짜 한 몸에 받으면서 되게 애지중지하게 자랍니다. 맨 처음에 말했죠. 붕괴서드의 인기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슈퍼스타의 재질이 있었던 거야. 맨날 마을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장기 자랑을 합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개인기를 해요. 심지어 이제 엘리시아가 살았던 마을 있지. 이 마을이 도시랑은 되게 먼, 되게 외곽에 위치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은 별일 없이 맨날 그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그런 어르신들이었는데, 이런 애가, 이렇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장기 자랑을 막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잘한다. 우리 엘리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 손녀가 되는 거지. 여기 마을이니까 이제 주민 손녀가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엘리시아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런 어린 엘리시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대사건이 여기서 하나 터져요. 붕괴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사실 붕괴현상, 이 붕괴서드 세계관에서는 붕괴라는 재난이 있어요. 붕괴는 이제 스토리에서 뭐 복잡하게 설명하긴 해. 발전하는 문명을 뭐 멸하고 뭐 허수 재규격화 뭐 식갱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좀비 사태 있죠. 그거라고 보면 돼. 이따구로 생긴 애들이 주변에 보이는 건 뭐 건물이건 자동차건 전봇대건 뭐 다 부수고 사람들 감염시키는 게 붕괴현상입니다. 애들이 이제 나와서 깽판을 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붕괴현상이 엘리시아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붕괴현상 자체가 대사건은 아니었어요. 대사건은 이제 이 붕괴현상을 수습하러 온 단체, 불을 쫓는 나방이라는 데거든요. 얘들이었습니다. 얘들은 뭐냐? 이제 세스코야. 세스코. 이 새끼들이 자꾸 몰려다니면서 이제 바퀴벌레처럼 자꾸 깽판 치고 다니니까 결국 이제 참다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역업체를 만든 거예요. 불을 쫓는 나방이라는 방역업체를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얘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방역업체랑은 좀 달랐어.
얘들 이제 뒷배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구문명이잖아. 기원전이잖아. 근데 놀랍게도 국제기구가 있었어요. UN. 진짜 UN이 있었어. 진짜 이름이 UN이에요. 그리고 이 UN이 부르주는 나방의 뒷배였습니다. 얘들이 이제 등에 3개를 업은 애들이었던 거지. 결국 이제 이 유엔이 들을 봐주니까 이 부르주는 나방은 혼자서 대붕괴 세스코 정책을 독점하면서 세계국급 조직으로 발전을 했던 거죠. 뭐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직 사람들이 이 마을에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여기로 파병을 온 거예요. 얘들이 이제 와가지고 붕괴 현수 막고 사람들 이제 신체 검사도 좀 해주고 이렇게 일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왜 대사건이냐? 이때가 이제 엘리시아, 이 어린 엘리시아가 처음으로 마을 밖에서 온 존재를 본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시아는 이제 이 마을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마을 밖에도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엘리시아는 처음에 말했듯이 슈퍼스타 끼가 있었죠. 활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을 밖에도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순간 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 이후로 엘리시아는 탈출각을 봅니다. 고원 선생님들한테 이제 나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타이밍을 재요. 문제는 얘가 너무 어렸어. 이때가 기껏해야 10살 정도거든요. 초3? 근데 이제 이런 응애 엘리시아를 고원쌤들이 독립하게 두겠어요. 꼬맹인데. 근데 놀랍게도 아니야. 아무리 애가지거리고 나가서 잘 살지도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선생님은 아이를 존중해주겠다. 우리 엘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면서 독립을 허가해줍니다. 놀랍게도 싫어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좀 놀랐는데 감동 싫어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아원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애 하나 나간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진짜 나간다. 입 하나 줄였다. 이랬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엘리시아는 고아원에 나오게 됩니다. 배낭 하나 딱 메고 독립을 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을에 나온 엘리시아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점점 그 마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지났을까. 슬슬 이제 다리가 아려오고 배가 고파질 때쯤 엘리시아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요. 도시. 그것도 야경. 이제 평생 조그만 마을에서만 살던 엘리시아한테 이 도시의 야경. 야, 얼마나 감동적이겠냐. 근데 이제 이렇게 느꼈던 감동도 잠시. 엘리시아 얘는 10살 치고 가히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저 도시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었어. 난 지금부터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놀랍게도 싫어해요. 여기 나오죠 이제. 나만의 낙원 찾겠다고. 벌써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땅을 찾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시아는 이렇게 나만의 낙원을 찾겠다는 명목하에 세계 일주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시아의 세계 일주는 좀 남달랐어요. 그 유명한 세계 일주 책 하나 있잖아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이거는 이제 엘리시아 앞에서 주름 잡지도 못해. 엘리시아는 무려 세계 일주에 8년을 투자합니다. 고원에서 준 종잣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8년을 걱정 없이 세계 일주하면서 잘 살아요. 내 생각에 이거 8년 동안 세계 일주할 돈이면은 이거 집 하나 살 수 있거든? 그냥 아무튼 8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물론 이 8년간의 세계 일주도 끝은 있었어. 8년 뒤에도 여느 날처럼 이 세계 일주를 하고 있었던 엘리시아의 눈에 익숙한 로고가 하나 들어온 거야. 보이시죠? 불을 쫓는 나방의 로고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불을 쫓는 나방에서 약간 신병 모집하는 그런 홍보 포스터였어요. 그 1차 대전 때 미국이 만든 I want you 포스터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느낌의 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이 이제 UN 등이 없고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직원이 부족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모집 공고 낸 거야. I want you for Fireman's Army 이렇게 모집 공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엘리시아는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이제 8년 동안 세계일주하면서 땅 봤으니까 돈 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가요. 근데 앞불싸 이제 엘리시아가 이 불을 쫓는 나방에 들어오자마자 구문명에서는 진짜 졸라 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2차 붕괴. 2차 붕괴가 터져버린 거야. 물론 이제 이 2차 붕괴는 아니에요. 이 2차 붕괴는 이제 기원 후에 일어난 2차 붕괴고 지금부터 내가 말할 거는 이제 엘리시아 시절 이 기원 전에 일어난 2차 붕괴입니다. 둘이 다른 거야.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붕괴는 이제 대붕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붕괴 현상이 이제 좀비 사태 같은 거라고. 근데 이제 이런 많고 많은 붕괴 현상 중에 간혹 가다가 붕괴 에너지에 감염된 사람이 붕괴 신, 붕신의 간택을 받고 슈퍼 좀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 좀비를 여기서는 율자라고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신념의 율자, 번개의 율자, 공간의 율자, 이렇게 모모의 율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이제 율자는 방금 말했다시피 붕신의 간택을 받은 일종의 슈퍼 좀비잖아요. 아까 말했던 붕괴수 있지. 얘들.
이런 조무렉이랑은 격이 달라. 주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붕신 직송 라인이다 보니까 얘가 힘을 빵빵하게 줬어. 그리고 이제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일반적인 붕괴 현상이라고는 못하겠다. 따로 분류를 하자 해서 이제 대붕괴라고 불리는 겁니다. 초반에 그 엘리시아가 겪었던 붕괴 있죠. 그거는 이제 찌끄레기 붕괴고 지금 말한 이렇게 차수 들어간 붕괴 있지. 이건 이제 대붕괴. 2차 붕괴는 이제 두 번째 대붕괴라는 소리야. 문제는 이제 엘리시아 있죠. 얘 방금 취업했잖아. 신입이란 말이야. 근데 2차 붕괴 최전선에 투입이 돼버립니다. 총 쏘는 법도 안 알려줘놓고 바로 총알바자라고 보내버려요. 미친놈들이죠. 자, 근데 엘리시아 재능충이었습니다. 슈퍼 유망주. FM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10%. 총이 없으면은 활로 대체한다. 바로 그냥 화살 한 방 딱 날려가지고 제2줄자 뚝배기를 깨버려. 데뷔 전에 지금 월드컵, 뭐 챔피언스리그 이런 중요한 대회 결승인데 거기서 결승골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결승에서 골 받고 우승시킨 놈이야. 바로 그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엘리시아는 순식간에 불이 쫓는 다방에서 인싸가 됩니다. 그냥 인싸도 아니고 초초초초 인싸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엘리시아가 만난 사람이 여럿 있어요. 예. 이제 2차 분계 진압의 1등 공신이니까 불이 쫓는 다방 회장도 보고 반장도 좀 보고 디렉터도 좀 만나고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중 하나가 메비우스였습니다. 얘가 누구냐? 이제 구문명의 과학자 3대장이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메비우스, 메이, 빌브이인데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비우스가 이제 약간 생명과학자야. 근데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친구예요. 맨날 이제 이렇게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매 실험만 해. 그 순해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순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제 메비우스는 굉장히 또라이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입니다. 맨날 이제 이상한 약 만들어가지고 임상 실험하고 사람이랑 붕괴수랑도 막 섞어도 보고 그런 인체 실험도 좀 하고 그런 애예요. 매드 사이언티스트, 붕괴서드의 프랑켄슈타인. 문제는 미칠 거면 이제 확실하게 미쳐야 되는데 얘는 이제 어중간하게 미쳐있어. 미친놈인데 인간미 있는 미친놈이야. 그리고 이제 엘리시아는 이 메비우스의 인간미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엘리시아가 이제 인싸라고 했잖아요. 엘리 이제 외향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비우스는 내향형이란 말이지. 맨날 실험실에 틀어박혀가지고 있는 그런 아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기 오지게 빨아먹습니다. 맨날 와서 귀청이 굴어. 놀아줘. 나 지루해. 너 뭐하니? 같이 하자. 이러면서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둘의 이제 악연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도 똑같았어요. 어느 날이었냐? 3차 붕괴. 제3율자가 일으킨 이 3차 붕괴를 겨우 맞고 난 다음 날이었어. 자, 이 3차 붕괴. 이거는 이제 붕괴 현상이라는 게 공론화가 돼버린 사건입니다. 원래는 이제 불이 쫓는 다방에서 잔잔바리 붕괴 현상 포함해가지고 1, 2차 붕괴 같이 좀 굵직한 붕괴 현상까지 다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 민간에서 정보도 안 퍼지게 말 그대로 원천봉쇄라고 있었어. 근데 3차 붕괴부터는 그게 안 됐어요.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짜 작살이 나가지고 얘들도 이제 케어가 불가능해진 거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붕괴 현상이 존재한다는 걸 다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이 났어. 뭔 뜻이겠어? 불을 쫓는 다방 있지? 이 구문명 지구방에 대한 얘들 전력 손실이 크게 난 거야. 병사들이 많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때 이제 구문명의 상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이제 전통의 밤이라는 행사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파티거든요. 대붕괴 막은 다음날 하는 파티인데 이게 취지가 되게 슬퍼요. 예.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약간 현실 도피라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붕괴 놓을 거고 옆에 전우는 계속 죽어나갈 텐데 우리 진짜 딱 하루만 저거 싹 다 잊고 그냥 대붕괴를 막아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자축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야. 현실 도피, 정신 승리 이런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날 이 3차 붕괴를 막은 다음 날 마침 불을 쫓는 다방에 신입 2명이 들어옵니다. 얘네들이죠. 케빈이랑 메이라는 애가 3차 붕괴 끝난 다음에 들어와요. 얘네 둘이 진짜 붕괴 역사에 남을 영입이었어. 얘네 둘 없었으면은 뭐 인류 구원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붕괴한테 쓸려서 게임 오버야. 서버 종료. 낙원이고 뭐고 없어.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애들이에요. 뭐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풀밭에 누워가지고 지금 꽁냥꽁냥 대면서 손잡고서 지금 있는 거. 둘이 사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이 오른쪽에 있는 이 보라색 머리 메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구문명 과학자 3대장 중에 가운데 있던 애 걔잖아. 얘는 이제 불을 쫓는 다방에서 싹싹 빌어가지고 스카우트한 친구예요. 불을 쫓는 다방이 어떻게든 그냥 그 최고 대우의 옵션까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데려온 애야. 말 그대로 모셔온 애야. 과학자 3대장 중에 하나니까 제발 와주세요 이러고 모셔온 애거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서 이 메이보다는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남자의 하얀 머리 남자의 케빈의 어그로가 좀 더 끌릴 겁니다. 자, 케빈 카스라나 얘는 유명하죠. 수식어도 많아요. 주존, 영웅,
붕괴 주인공 뭐 많죠. 심지어 이제 엘리시아랑 같이 스타레일에도 나왔죠.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이 3차 붕괴 당시에는 범부였어요. 그냥 고등학생 1. 아까 이제 메이가 최고 대우에 옵션까지 붙여가지고 왔으니까 케빈도 뭐가 있었겠지 하셨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딴 거 없었고 그냥 떨리러 온 거야.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케빈 편에서 설명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케빈이랑 메이가 3차 붕괴 끝난 다음에 불조는 다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시아 있죠. 엘리시아 얘는 인싸잖아요. 예, 인싸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입생 환영회 이런 데는 무조건 가거든요. 미리 얼굴 터두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얘네들 들어왔으니까 인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마침 이날이 3차 분기 끝난 다음 날이었으니까 그 전통의 밤 행사가 열린단 말이죠. 지금 행사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거야. 너무 완벽한 상황이 지금 딱 벌어진 거지 지금. 엘리시아는 이 기회 놓치지 않았어요. 예. 바로 두 명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시아와 케빈의 만남이 여기서 이때 처음 성사가 된 거예요. 아, 이 복장 이거는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엘리시아가 메비우스 있죠. 아까 말한 그 메비우스한테 가가지고 맨날 놀리고 귀찮게 군다고 했잖아요. 이날도 똑같았어. 메비우스가 이제 맨날 자기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이제 이상한 실험만 하니까 엘리시아가 이제 자기 딴에는 기분 전환 좀 하라고 옷도 좀 갈아입고 하면 꾸며보라고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문제는 그 선물이 메이드복이었습니다. 얘도 정상은 아니야.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메비우스 표정 보세요. 얘 지금 개 썩었죠. 자기 안 그래도 내한형인데 메이드복을 입으래. 미쳤다고? 입겠어? 바로 갖다 버려. 엘리시아 방 있죠. 거기 방문 앞에 그냥 던져버려 갑니다. 근데 이게 마침 파티 갈 때 입으로서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엘리시아 눈에 딱 든 거야. 그래서 그냥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이 이제 약간 시트콤 같은 사이라고 보는데요. 약간 아까 이제 악연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지독한 악연은 아니고 약간 이제 톰과 제리 같은 그런 사이라고 보는데 재밌어 되게 둘이 티키타카가 돼. 자, 근데 이제 구문명의 당시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율자가 계속 나와가지고 대분기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지. 막 4차, 5차, 6차 분기가 이제 차례대로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죽어나가고 대혼란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문명의 본격적인 이 멸망의 서막을 알리는 붕괴가 하나 터지는데 7차 붕괴. 이게 터진 거야. 이건 이제 얘 화염의 율자가 일으킨 붕괴거든요. 얘부터 이제 막 율자 인플레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율자가 그냥 미친 듯이 세죠. 전에 율자들이 이제 그냥 소총 들고 오는 거면 얘부터 갑자기 막 탱크, 전투기 이런 화력으로 오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얘는 나오자마자 니값을 합니다. 얘가 이제 화염의 율자잖아. 화염의 율자니까 딸깍 한 번에 그 호주 있죠. 그 호주 지역 쪽을 한 번에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본 부르짖는 나방은 놀란 거지. 야, 이제 본격적으로 체감이 딱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그냥 애들 소총 하나 쥐어주고 오토 돌리고 있으면은 피해는 좀 있어도 이제 어찌저찌 율자 뭐건 이제 따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돼. 조졌네? 해가지고 이제 부르짖는 나방이 새 프로젝트, 반격의 서막을 올리는 프로젝트인 퓨전 솔저 프로젝트를 개시합니다. 자, 이 퓨전 솔저 융합전사라고도 하죠. 얘들은 이제 몸에 붕괴수 있지. 아까 보신 이렇게 이 못생긴 애들을 이식해가지고 사람이 붕괴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만든 애들이에요. 개조 인간이라고 보면 돼. 강화 인간. 캡틴 아메리카. 근데 이제 뭔가 익숙하죠. 붕괴수랑 사람을 섞는다.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본 거잖아. 아까 앞에서 들었잖아. 누가 떠오르는 그런 발상이잖아. 그 미친 매드 사이언티스트. 인간미 있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메비우스. 사람이랑 붕괴수 섞는 그 윤리이식 결여된 실험 있지. 그게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융합전사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겨버립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7률제 때문에 급하게 올린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이식 수술에 문제가 많았어. 일단은 성공률이 극악이었습니다. 예. 그 0.1%라고 나와요. 굉장히 희박하죠. 지금 1000명 수술하면 1명 사는 거니까. 심지어 이제 성공을 해도 부작용이 따랐어. 여기 이제 예시가 나올 거예요. 예. 신체 온도 영하 30도 어쩌고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수족냉증이 좀 심하게 걸린 거라 보면 돼요. 이건 이제 케빈 부작용인데 당연하게도 이제 이런 부작용은 융합전사 수술을 한 엘리시아한테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엘리시아의 엘프기, 이 엘프기가 사실은 수술 부작용이에요. 예. 아까 그 엘리시아랑 케빈 처음 만났던 사진 있잖아. 그 메이드복 입고 있었던 사진. 거기 자세히 보시면 엘리시아 귀에 뾰족기가 안 튀어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융합전사 프로젝트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이제 기피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 결국 강행합니다. 왜?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야. 화염혈자가 지금 본진 털어먹게 생겼어. 호주에서 슬슬 기어나올 준비를 해.
결국 이제 이사진이 긴급 회동을 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좆됐어. 어떻게든 진행시켜. 하면서 이제 그 강행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놀랍게도 이게 대히트를 쳐요. 신캐 출시하자마자 인플레 시작이었던 화염의 일자이죠. 그 화염의 일자를 케빈이 그냥 바로 잡아버립니다. 대성공이지. 그리고 그 기세 이어가지고 8률자까지 투보를 해. 야 이거 할 수 있겠다. 이거 붕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호들갑을 떨면은 사람이 잘 안 된다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구율자가 그냥 미친놈이었어요. 얘가 이제 구율자거든요. 얘부터 이제 막 인플레가 미쳐더라고. 지금 뭐 지금 2.3 버전, 2.4 버전 이건데 갑자기 프리나가 와버린 거야. 지금 막 진이랑 다이로크가 지금 엄대엄 대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리나가 왔어. 규격 외의 녀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결과는 이 녀석 혼자 구문명의 6분의 1을 날려버리는 사태를 초래해. 다른 유저들은 뭐 기껏해야 도시, 좀 세면은 나라? 그 정도 날렸는데 이 녀석부터 갑자기 기본 대륙 단위가 날려가 버린 거지. 인플레가 지금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갑자기 융합전사의 지원율이 올라갑니다. 왜? 이제 구율자가 구문명 6분의 1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부족해져요. 식량이 증발을 했어. 농지, 저장소 다 사라졌어. 진짜 본격적으로 아포칼립스 세계관 터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융합전사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 왜? 주변에 널린 게 붕괴 에너지라 알아서 에너지가 차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태양광 패널의 인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열 받아가지고 에너지 때우는 것처럼 붕괴 에너지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때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죠. 이거 굶어 죽나, 수술하다 죽나, 확률은 반반인데. 그러면 개조 한번 해보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져버립니다. 이제 융합전사 지원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 전역이 세지니까 붕괴가 점점 골치가 아파진 거야. 아씨 안 그래도 지금 케빈 엘리시아 이런 애도 상당히 빡셌는데 지금 수가 더 많아지네. 야 이거 정상화 좀 해야겠다 하면서 11률자를 딱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한테 말해요. 야 내가 너한테 저 융합전사 놈들 카운터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진짜 개사기지?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능력 가지고 저 융합전사를 싹 다 쓸어버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융합전사들은 이 11률자의 카운터 빔을 맞고 전멸을 당해요. 예. 여기 있는 이 13명을 제외한 모든 융합전사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을 이제 여기서는 제약의 참극이라고 불러요. 자, 뭐 아무튼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 비록 이제 그전에도 피해는 계속 있었지만 이번 건은 야 장난이 아니야. 개쳐 말렸어 그냥. 멘탈이 터져. 특히나 이제 불조는 나방의 임원진 고위층 애들의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요. 야 이거 조졌는데 썰행 각이 제대로 보여. 롤로 치면은 지금 쌍둥이 포탑 터진 거니까 우왕좌왕하기 시작해. 결국 조직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린 끝났다. 그냥 손 놓자. 하는 쪽이랑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끝은 보자. 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해. 문제는 이게 이제 단순히 의견 대립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 공방까지 가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민간인은 어떻게 되겠어? 여긴 더 최악이야. 지금 안 그래도 개처발려가지고 지금 사기는 바닥이지, 희망은 없지, 윗대가리들은 싸우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 지쳐가지고 서로 탓하기 시작해요. 지금 사회 전체가 지금 붕괴 직전까지 몰린 거야. 붕괴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다가 붕괴하게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엘리샤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얘? 얘는 지금 인류를 사랑하고 일자랑도 안 싸웠으면 좋겠고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싶고 그런 유토피아를 이루고 싶어 하는 애인데 지금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갈등 조장되고 지금 개판이 났잖아. 이 입장에서 되게 슬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엘리시아는 마냥 슬퍼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행동력하는 대단하거든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 계획이 바로 13영웅 제도예요. 흔히 이제 붕어끼들이 말하는 영웅 이거 있죠. 이게 이 13영웅에서 온 거야. 붕괴서드 낙원봉의 결정체, 붕괴서드 낙원봉의 주역인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13영웅 제도가 정확히 뭐냐. 이게 이제 약간 구심점이라고 보면 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이 13영웅이 새로운 구심점이 돼가지고 중심을 잡아준다. 인류 최후의 보루인 융합전사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상징성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연유로 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계획을 받아든 고위층, 이 임원진 애들의 대답은 No, 절대 안 돼. 말도 안 돼. 별사 반대랍니다. 진짜 죽어라 반대예요. 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자존심.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고위층이 구심점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영웅들이 구심점이다. 이거는 이제 지들 실체 인정하는 꼴이거든.
우리는 실패했어요. 이제부터는 이 영웅들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꼴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보통 고위층까지 올라간 애들이면은 자기 에고가 대단해요. 자존심이 상하지. 쉽게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력 공포증. 사실 이게 메인이야. 얘들이 진짜 무서워한 거는 이거였어. 이게 정확히 뭐냐?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융합전사들은 고위층한테 약간 인간 병기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고위층은 애들을 그냥 무기로 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영웅 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자아 의지를 가진 무기들이 한 곳에 모여버린다? 와, 이거 애들이 만약에 합심해서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누가 막아? 쫄렸던 거지. 뭐 앞에 거는 그냥 알량한 자존심 좀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본인들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부권을 때려버립니다. 얘는 뭐 미친놈이고 얘는 뭐 분조장이고 얘는 너무 어리고 얘는 뭐 미래 계획이 없고 이러면서 막았어. 결국 이제 엘리시아도 애들이 이제 말 안 통할 거 아니까 기득권 세력인 거 아니까 빠르게 포기해. 빠르게 포기하고 대신 다른 안건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안건이 바로 과거에 나온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낙원 스토리가 낙원 스토리라고 지어진 이유지. 아까 말한 그 13여공 제도가 낙원 뽕의 주역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낙원 서사의 주역인 거야.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거에 나온 계획은 또 뭐냐. 이건 이제 약간 후대를 위한 커닝 페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원이 이제 약간 데이터 세계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약간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런 세계거든. 거기다가 이제 붕괴에 대한 정보, 붕괴에 대한 경험, 붕괴에 대한 공략법 이런 거를 다 남겨. 그런 다음 이거 USB에 담아가지고 후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망했지만 후대는 고통받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주자 라는 취지에서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고위층은 이것도 빠꾸를 매겨요. 이유가 뭐냐? 머니. 예산이 들어가. 매트릭스 세계 같은 거 구축하려면 예산 엄청 들어가. 어떻게든 막은 거야. 미쳤다고 지금. 우리 세계도 바빠 죽겠는데 5만 년 뒤를 위한 투자는 너무 이르다 하면서 이것도 거부권을 때려버립니다.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계획은 모두 엎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엘리시아한테 구원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에덴. 얘는 이제 융합전사거든요. 예, 융합전사인데 근데 이제 융합전사 되기 전에 수술받기 전까지는 구문명에서 약간 연예인, 모델, 디자이너 이런 예술계에 굉장히 이름을 날렸다. 구문명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심지어 이제 방금 말했듯이 연예인, 디자이너 이렇게 많이 했잖아. 투잡, 쓰리잡, 포잡 이렇게 많이 뛰어났잖아. 쌓아둔 돈까지 많았어. 구문명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애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돈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이 말해요. 와가토모 에리시아요. 이니시에노 라크에노 걔가 그가 빠꾸 먹었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와타시가 대신 내줄게. 이러면서 사비를 털어서 과거의 낙원 프로젝트에 후원을 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낙원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과거의 낙원에 엘리시아랑 나머지 영웅들은 기억체라는 걸 만들어서 넣어둬요. 기억체는 뭐 정신활동으로 생겨난 심리적 이미지를 뭐 어쩌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클론 만든 거야. 과거의 낙원이 이제 매트릭스 세계 같은 데라 했잖아. 이제 거기다가 애들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넣어둔 거야. 얘들은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얘들 담아둔 그 USB만 멀쩡하면 뭐 세계가 멸망하던 물에 잠기건 화산이 터지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현 문명으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엘리시아는 이 후대를 위해서도 내실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불싸 이런 엘리시아의 노력은 붕괴한테는 한 줌짜리였어요. 아까 이제 말했죠. 이미 지금 전세 기울어지고 설엔쳐야 되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역시나 얼마 안 가서 구문명은 최후의 보루가 사실상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태를 초래해요. 제약의 참극 거치고 12일자까지 거쳐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너덜너덜해진 구문명인데 붕괴 얘가 인정머리 하나 없이 보스 쿨타임 국룰이지. 그것도 안 지키고 13일자를 떡 하고 내버린 거야. 전열 가다듬을 틈도 없이 그냥 바로 13일자를 맞은 거지. 특히나 이제 이 13차 붕괴가 구문명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붕괴였거든요. 왜냐? 이제 이 13차 붕괴 때 엘리시아가 죽어요. 전사해버립니다. 되게 갑작스럽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2부 때 설명을 할 건데 아무튼 이때 이제 엘리시아가 죽어버립니다. 아이씨 그럼 뭐냐. 엘리시아 스토리인데 엘리시아가 죽었어. 그럼 이대로 끝이야? 엘리시아 완이야? 아니에요. 예. 비록 진짜 엘리시아는 이제 이때 죽었지만 엘리시아는 계속 나옵니다. 예. 어떻게 나오냐? 아까 그 엘리시아가 과거의 낙원에 넣어둔 기억체 있죠. 클론. 걔로 나와요. 뭐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시아는 이렇게 죽었고 전사를 했고 엘리시아를 잃은 구문명은 어떻게 되겠어? 홍철 없는 홍철팀, 팥없는 호빵, 안구 없는 찐빵
결국 이제 애들은 마지막 율자, 종원의 율자입니다. 얘한테 막타 맞고 멸망을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시아의 과거. 사실상 이제 구문명의 역사죠. 솔직히 이제 지금 저거 다 듣고 낙원 민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엘리시아 뿐이라는 게 좀 한정적일 뿐이지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엘리시아 서사가 낙원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가지고 이제 1부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2부는 이제 다음 영상. 거기서 이제 엘리시아가 뭐 어떻게 죽었고 현문명으로 온 엘리시아의 기억체는 어떻게 살고 있고 그런 거 이제 설명할 건데 근데 뭐 사실 말이 이부지 실상은 그냥 낙원에 있는 그 엘리시아 스토리를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메인 스토리에 나오는 걸로 만든 게 아니라 약간 군데군데 파편화되어 있는 걸 모아서 만든 느낌이라면 2부 영상은 이제 진짜 그 메인 스토리에 나오는 걸 발췌해가지고 설명하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2부 영상 때 뵙겠습니다.